안녕하세요. 또릉TV의 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맨날 저기 보면은 외국 작가나 외국 책만 막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책들은 우리나라 단편 소설을 제일 좋아합니다. 단편 소설은 근데 따로 제가 뭐 읽는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단편 소설은 제가 읽었던 책 카운터에 안 넣어요. 그냥 계속 읽는, 습관적으로 읽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필기해가면서 읽지는 않거든요. 출퇴근할 때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럴 때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단편 소설이거든요.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도 읽고, 단편 소설을 워낙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제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을 대부분 1970년대에 나온 작품들이에요. 1970년대 작품들이 정말 그때가 단편 소설에 있어서는 그 당시가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천재적인 작가들이 미친 듯이 터져 나오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청준 작가.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눈길. 그리고 1973년도에 나온 윤길의 장마. 1972년부터 한 78년까지 연재해서 나왔던 이문구의 관촌수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촌수필을 들고 왔어요. 소설인데 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관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일반적인 뭐 수필 에세이를 말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소설인데 왜 수필이라고 쓰느냐? 주인공이 자기가 살았던 그 유년 시기에 살았던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즉 논픽션과 픽션이 같이 합체돼 있어요.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수필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 1970년대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그때 벌어져요. 지식인들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죠. 왜냐, 군사 정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유신이라는 정말 그야말로 초유의 이런 독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나 뭐 이런 사회 문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도시화, 공업화가 이뤄지고 기존에 있었던 공동체가 막 해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막 개발이라는 단어,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이게 돈이라는 것들이 이제 절대적인 가치, 그 돈이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목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총 8편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몰락해가는 충청도 양반가의 할아버지 밑에서 이 이문구라는 작가는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할아버지한테 배워요. 되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제적이라고 할 수는 또 있지만 유교적인 그런 전통에 정말 입각해 있으면서 모순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는 할아버지 밑에서 그 완고함과 전통의 그 고결함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배웁니다. 아버지는 그 좌익 운동가였다가 그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몰락해가는 그 집안에서 이제 쭉 자라왔던 옛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자기들이 경험을 했던 식모라고 할 수 있는 옹점이 이야기, 그 석공 신씨의 이야기, 대복이 이야기, 이런 인물들 이야기를 하나씩 한 편씩 풀어나가죠.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설이 보면 1920년 넘어가서 30년이 되면 이미 모더니즘이 나와요. 되게 서구의 모더니즘에 그냥 금방 따라잡습니다. 우리나라 소설 수준이 워낙 빨리 발전을 해서. 근데 그 모더니즘을 완전히 새로 또 한번 극복을 하고 정말 한국적인 그런 단편 소설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냈다고 저는 봐요. 이문구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을 읽으면 다 수기로 적은 다음에 타이핑을 쳐놓는다 그랬잖아요. 이 관촌수필을 보면서 제가 항상 그걸, 소설 중에 유일하게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읽은 소설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관촌수필을 보고 제가 몰랐던 그 단어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예전부터 책을 좀 읽었다고 하는데도 제가 몰랐던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뭐 읽었던 거 중에 보면은 뭐 여러분 최가 뭔지 아세요? 최? 상중을 당했을 때 머리나 여기에 삼배 조각을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최라고 해요. 그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뭐 무서리. 무서리는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를 말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무거리. 무거리는 곡식 등을 이렇게 채로 치고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거리라고 한대요. 작가가 도시에 와서 자기가 고향을 생각을 하면서 향수에 젖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하를 헤엄쳐 가는 듯한 심란한 향수. 멋있잖아요. 야, 씨, 맥주 한 잔 때리고 싶다. 야, 씨, 고향 생각난다. 이런 건데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뭐 은하가 나오고 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하나 너무 저 좋아서 이걸 해놨더라고요. 부실거리는 빗방울의 유리창에는 조춘이 숨쉬고 있었고 그 너머 하늘은 경칩 달물이 빗긴 미나리광 마냥 깊고 묽었다. 멋있죠? 조춘은 그 이른 봄이란 뜻이고요. 경칩은 그 아시죠? 그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거. 미나리광은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허드렛물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거기에 지금으로 따면 하수 정말 처리장 같은 거예요. 마을에 있는. 거기에 다 미나리를 심었어요. 미나리 그래서 그걸 미나리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미나리광은 되게 더러운 데였는데 봄이 되면 이 미나리광이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색깔로 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봤죠. 여러분 생각하면 한 3월 말쯤 됐을 때 이제 나오는 녹색이 있잖아요. 포르푸르한 그 녹색. 묽으면서도 깊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정말 그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이때 당시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벌써 우리가 잊어먹었죠.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저도 이제 1970년생이어서 그때 어렸을 때 그때 우리의 정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하고 지금 정서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약간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부였어요. 자고 있는 사람 얼굴에 낙서를 하면 혼이 잠잘 때 빠져나갔다가 들어와서 내 얼굴 아니네라고 해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미신들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엮여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이렇게 너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살았었어. 우리의 세계관은 이런 것이었어. 이런 걸 자연스럽게 되게 잘 보여줘요. 그리고 금세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되게 아름답구나.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평론가고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인데 조남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설은 역사서술의 보조 양식이다. 소설은 개인의 역사를 생활 중심, 개인 중심, 비주류 중심, 실패는 중심으로 기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천수필을 읽어보시면은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가가 느껴질 겁니다. 딱 옛날에 그 부유했던 양반집 종손이 도시에 들어와서 인텔리겐차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 쓰는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글 쓰는 노동자가 돼서 도시 속에서 한 구탱에 이렇게 박혀서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덧 많이 잊어버렸던 그런 정서들,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작가는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저항하는 방식으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역사를 남긴 거죠. 결국 역사를 남기면 역사를 남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돈은 남지 않지만 이 보조 양식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남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로 남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화자가 승리를 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봐요. 이 이야기 자체는 단순해요. 그냥 뭐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 뭐 옹점이의 그 식모였던 옹점이의 서글픈 이야기, 석궁 신씨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정신없이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또 많았구나를 또 느껴보시고 1960년대, 50년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으시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문구 선생님의 관촌수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읽어도 재밌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이만하고 저는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